6.25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만든 창작물은 다 저작권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그리고 틱톡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변호사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좀 사실 조금 무섭긴 해요. 이렇게 변호사님이랑 같이 촬영을 하는 게 뭔가 익숙치가 않고,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법무법인까지 이제 오늘은 제가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케터분들이 조금 보시면 도움될 만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적재산권, 뭐 저작권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 풀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드려가지고 좀 마케터분들이 마케팅을 하다가 혹은 콘텐츠를 만드시다가 뭐 여러 가지 게시물을 작성하시다가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노출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뭐 지적재산권 혹은 뭐 지식재산권, 뭐 저작권, 이 세 가지 말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뭐가 맞는 말인지, 어떻게 다른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사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같은 뜻입니다. 다만 예전에 처음에 이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별로 이렇게 딱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냥 지적재산권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는 좀 통일해서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고, 지식재산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위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특허, 상표, 실용신안, 이제 그런 게 이제 산업 관련한 이제 지식재산권들이고,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저작권법.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저작권법이 보통 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이런 지식재산권의 하나의 일부.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랑 지식재산권이 같은 말이고, 같은 말. 그 하위에 저작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저희는 그럼 오늘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사실 아까도 이제 그 마케터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저작권, 창작물을 이제 보통 저작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작물 할 때 항상 뭐 특허를 등록하거나 상표 등록을 하진 않잖아요. 저희는 그냥 생산하잖아요. 제작하고 창작하고 이제 그런 걸 다 통칭해서 저작권이 있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저도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마케터분들께서 뭐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시긴 하겠지만 뭐 비교적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던가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뭐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그냥 내가 만드는 게 다 저작권에 해당이 되나요? 범위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저작권법 위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법무법인에 찾아오시는 분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 저작권법 위반도 되게 중하게 처벌이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있고, 만약 좀 상업적인 이용을 해서 돈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작권법이 이제 폭넓게 처벌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의뢰에 오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는 게 있죠. 6.25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만든 창작물은 다 저작권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집에서 자기 블로그에 글 하나 쓰는 것도 사실은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유형, 무형의 재산들, 뭐 무형 재산이면 대표적으로 글, 영상, 음악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되게 오히려 범위가 되게 넓어서 저는 좀 되게 놀랐는데,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던가 SNS가 되게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럼 비교적 뭐 예를 들어서 테드, 제가 만든 영상들을 너무 내용이 좋아서 혹은 공유하고 싶어서 퍼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상업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원작자가 허락 안 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 글 좋아서 퍼와요 이런 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유명한 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필수 요소들 그런 걸 쓸 때 굳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가장 크게는 원작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들을 다 규제하지 않아서고 잘 모르죠.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저작권법도 무조건 이제 창작물을 쓴다 그래서 다 처벌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예외 조항들을 몇 개 정해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
이제 연설문에 쓰이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 설명하는 데 쓰이거나 사실 상업적 용도가 아닌 것들이 많죠. 그리고 시사 보도, 뉴스 이럴 때 쓰이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고 또 특징적으로 저작권법에 아예 명시를 해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냥 개인용으로 이용할 때 그때는 저작권을 뭐 이렇게 처벌하진 않는다라고 해서 개인이 만약 자기 SNS나 자기 개인 뭐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릴 때 사용하는 것들은 저작권법에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의 목적으로 올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예를 들면 요즘 말로는 흔히 뭐 큐레이션, 뭐 큐레이팅이라고 하는데 모아서 막 그런 사이트도 제 생각에 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모아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근데 물론 제가 뭐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뭐 이렇게 걸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도 그러면 다 뭔가 그런 것도 괜찮은 건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다 문제를 삼자고 하면 다 걸립니다. 네. 만약에 진짜 그 원작자가 누군가가 이 어떤 영상에서 사용된 뭐 한 전체 예를 들면 10분 영상 중에서 0.1초 나오는 자기의 어떤 사진이나 자기 음악이나 뭐 그런 게 문제가 된다. 나는 이거 허락하지 않겠다. 그럼 내려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 모아서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게 허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작자가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고, 네. 이 경우에 만약에 자기의 창작물이 거기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우리가 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좀 이렇게 그 허용이 되는 거는 명백하거든요. 시사 보도, 정말 공익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진 것들. 그 외에 사실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그런 채널들에서는 사실상 이런 저작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큐레이션, 뭐 디지털 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원작자의 허락을 안 받은 건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죠. 네. 다만 이제 그런 채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작자분들이 그걸 다 문제를 삼고 이렇게 문제를 삼지는 않고, 네. 그리고 사실은 가끔은 창작자도 자기 작품이나 자기 창작물이 유명해지면 또 좋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홍보 목적으로 용인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그냥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좀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내가 누군가의 어떤 글을 퍼올 때 허락까진 맞지 않았지만 출처만 남기면 돼 정도로 저도 지금 설명하니까 되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엔 잘못된 거네요. 네, 결국은 그렇죠. 허락은 돼. 네, 사실 출처만 밝힌다고 무조건 면책이 되진 않습니다. 네, 원래는 원작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케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인데, 그게 저희가 그 어떤 자료를 가져온다고 할 때 링크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링크는 예를 들면 단순 링크가 있고 뭐 인베디드 링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여기에서 직접 나오게 하는 그런 링크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원래 대법원에서는 한 10년 전만 해도 링크 자체가 이거는 그 뭐 이런 저작물의 뭐 복제 전송이 아니다 해서 아예 처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조행위라는 게 돼서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제는 링크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링크 그냥 딱 그 주소만 나와 있고 누군가가 클릭을 해야 글로 가는 거, 그거는 처벌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뭔가 근데 미리 보기 썸네일 같은 게 그렇죠. 보이면 처벌이. 여기 사이트에 누구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접속하자마자 자동으로 재생이 되고 뜬다. 저희가 보통 유튜브 미리 보기도 사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게 되게 특징적인 건데,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것도 처벌이 되죠. 네. 그러니까 뭔가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했던 행위들이 사실은 조금은 원칙상 조금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있긴 있군요. 저도 너무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 보통은 우리가 그걸로 크게 이렇게 이거를 도용해서 크게 상업적인 이유로 쓰지 않으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사실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맞긴 맞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영상을 보고 제 생각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사례로 좀 알아보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TV나 어떤 영상에 노출이 됐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뭐 비슷한 형태로 다른 뭐 우리 직원이 찍는다던가 혹은 그거를 막 애니메이션 해서 컨텐츠로 푼다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기사라던가 뉴스 같은 것들은 그냥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미 짧게 사용하면 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영상 같은 거라던가